안녕하세요. 오늘은 투부정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럼 일단 칠판을 먼저 한번 봐볼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준동사는 완벽한 문장인 절에서 귀찮은 부분을 지우고 불완벽한 문장이 구로 만드는 현상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부분을 투부정사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고요. 동사에서 다른 품사로, 즉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투부정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가 나오면 일단 이러한 해석을 할 거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명사로 썼을 시에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보면 제일 앞에 주어로 시작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사 뒤에 목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동사 뒤에 혹은 명사 뒤에, 즉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 아니면 주격 보호로 사용이 될 거예요. 해석은 뭐뭐하는 것이라는 해석으로 일반적으로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일단은 목적격 보호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명사용법은 지금은 없는 쪽으로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형용사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먼저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고요. 그런데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뒤에서만 꾸민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보호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역시나 주격 보호 내지 목적격 보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사 위치는 자유자재이기 때문에 물론 주어보다도 앞설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해석으로는 목적, 원인, 이유, 조건, 양보, 결과 등이 있을 겁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사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명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 위치에 들어갔을 시에 저번 시간에도 배웠었죠. to collect stamps니까요. 이 부분을 분석해보면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주어의 불완벽한 문장이고 이 안에 동사와 목적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표를 수집하다가 아니라 우표를 수집하는 것은 주어 해석이니까 그는 이가 해석이 되는 거죠. 것은 is 얘가 본동사고요. 그렇죠? my hobby 내 취미이다. 주격 보호가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줬어요. 그렇죠? 우표를 수집하는 것이 내 취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엔 보호 위치에 들어갔을 시에는요. 나의 취미는 is 비동사 뒤에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묶어주시면 주격 보호의 불완벽한 문장이고요. 여기도 역시 분석해보면 동사와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내 취미는 우표를 수집하는 것이다가 되는 거죠. 사물 주어일 시에는 명사로서 것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거예요. 목적 위치를 보시면요. 나는 원합니다. 동사 뒤에 이렇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면 묶어야 된댔죠. 그렇죠? 목적어의 불완벽한 문장이니까 목적어 구고요. 동사 있고 목적어 안에 있으니까요. 나는 우표를 수집하는 것을 원한다가 되는 거죠. 앞으로 수집할 겁니다. 그래서 어법으로는 얘가 collecting이 되면 안 된댔죠. 걔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에 어울린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명사적인 용법은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형용사적인 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사를 꾸며줘야 된댔죠. 근데 어디서요? 뒤에서 꾸며야 된댔습니다. 그래서 I need some money까지 삼형식의 완벽한 문장이었죠. 나는 필요하다, 돈이요. 근데 뭐 할 돈일까요? 보면 투부정사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표를 수집할 돈이 필요하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보어 위치에 주격 보호로 들어왔을 때 명사랑 헷갈리면 안 된댔죠. 여기는 사람이 주어입니다. 그럼 보시면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인 거죠. 주격 보호가 형용사로 썼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표를 수집할 예정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격 같은 경우도 내가 원하는 거고요. 목적어인 명사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목적어 구고요. 그럼 뭐를 할 예정이다? 우표를 수집할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부사 위치는 다 예문을 적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목적부터 먼저 보시면 나는 갔습니다. 학교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전명부라고 하는데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문장에 필요 없으니까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도 문장 가끔 나올 수 있는 건 자연스럽게 부사밖에 없겠죠. 그래서 목적으로 써서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갔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는 그 감정이 왜 나타나는지 아마 궁금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냐 봤더니 내가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B 플러스 TP는 수동태로도 보기는 하죠. 그래서 완벽하게 문장이 끝난 거고요. 나는 놀랐다. 근데 왜 놀랐는지 원인, 이유가 궁금한 거죠. 그럼 뒤에 투부정사는 뉴스를 들었기 때문에 놀라게 된 거고요. 밑에 같은 경우도 컴마를 보통 이렇게 찍고 앞에 투부정사가 있으면 이런 부분이 투부정사의 부사로 쓰이는 거고요. 노력을 하는 거죠. 끝내는 건데요. 일을 끝내려고 노력을 한다면 너는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연장선상이긴 한데요. 투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의 기능을 나타낸다는 걸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양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노력했을지라도 거의 비슷하게 노력했을지라도 실패했다라는 문장이 나오면 거의 비슷한 형태고요. 결과 같은 경우는 only만 붙이면 돼요. 거의. 그래서 only 투부정사는 결국 뭐하게 됐다더라 라는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 앞에 의미상의 주어와 시제, 시간상의 흐름이라고 적어놨고 태, 능동, 수동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동사에서 변형이 됐기 때문에 동사 앞에는 주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사는 시제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능동태냐 수동태냐 태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준동사 역시도 동사와 마찬가지의 기능을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잠깐만 이 부분을 지우고 마지막으로 저 세 가지를 보여드린 다음에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저번 시간에 나갔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차 보여드리면서 조금씩 개념 정리를 더 추가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 봤다고 절대 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만 보시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내용을 더 반복 학습을 하셔서 진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만드셔야 될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의미상의 주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sorry to be late라는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여기서는 미안하다는 행동과 늦는 행동이 지금 두 가지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미안한 건 난데 늦는 게 탐이었다면 그렇다면 행동의 주체가 달라지죠. 그럴 땐 여기 있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부사를 만들 때는 탐은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전치사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for 이라는 형태를 붙여줘서 for 탐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아무데나 위치할 수 있는 부사의 역할을 수행해 준 거고요. 늦는 행위의 주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탐을 대명사로 쓰고 싶으면 목적격인 힘으로 쓰게 되고요. 그래서 나는 미안하고 for him to be late. 탐이 늦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시간상의 흐름이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보시면 he seems to be rich와 he seems to have been rich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부분은 to be가 있으니까 시제가 같아요. 같은 시점입니다. 같은 시점. 하지만 여기는 현재 형태인데요. 여기는 to have been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시간상의 흐름이 다른 겁니다. 먼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전 시점이라고 한번 봐볼게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He seems to be rich 같은 경우는요. 그가 지금 비싼 명품을 몸에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명품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 그럼 지금 보기에도 부자로 보이겠죠. 하지만 본인이 행색이 초라하고요. 그 다음에 옷도 딱 봐도 누가 보다 오랫동안 빨지 못했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부자라는 건 말이 안 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내가 예전에 이랬고 그 전에는 이렇게 부자로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을 시에는 그의 행색은 지금 초라하지만 예전에 부자였던 것처럼 보인다라는 시간상의 흐름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물론 미래나 현재나 과거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는 없지만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상의 흐름은 같은 시제다, 조금 더 먼저 일어난 시간상의 흐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보시면 능동태는 아까 보여드렸었죠. I want, 내가 원하는 거고요. him, 그가 to fix my car 이런 식으로 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원하고요. 그가 앞으로 차를 고쳐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위치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내 차가 목적어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차는 수리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뒤에는 to 부정사에서 수동태인 to be fixed의 형태가 나오고 by him, 그에 의해서라는 문장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하고 내 차가 고치는 게 아니라 고쳐져야 되는 수동의 의미가 되겠죠. by him은 생략이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준동사 안에서 투부정사는 동사에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 시간상의 흐름, 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동명사랑 분사 부분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